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켈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디즈니 영화 엔칸토 노래가사 외우기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를 봐주셨다는 뜻이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직 그 챌린지를 진행은 하고 있는데 그걸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이 챌린지를 통해서 느낀 게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제가 그 챌린지 영상을 올리는데 더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어떤 용기냐고요? 얼굴을 드러내는 용기? 카메라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용기?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할만했어요. 근데 제가 가장 큰 두려움을 느꼈던 건 뭐였냐면 바로 영어를 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저는요, 사실 언어에 대한 심각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컴플렉스라고 하는 게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컴플렉스라고 할게요. 제가 배운 언어가 총 3개가 있어요. 하나는 모국어인 한국어,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의무교육으로 받고 세계 공용어라서 알아두면 참 편한 영어, 그리고 세 번째는 프랑스어였어요. 프랑스에서 제가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현지에 가서 수업을 듣고 살아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배웠어요. 근데 제가 이 컴플렉스라고 부르는 이 현상이 뭐냐면 영어든 불어든 사실 한국어도 좀 그래요. 내가 이 말을 엄청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 혹은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얼어버려서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원어민 수준처럼 잘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 때문에.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어떤지 다들 아시죠? 겪어본 사람들은요. 뭔가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알아야 할 것 같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좀 비웃음 당할 것 같고 어떤 단어를 모르면 좀 무식한 사람 취급하고 사실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 볼 때도 뭐 어떤 연예인이 영어 단어를 모른다 이러면 막 되게 놀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전 우리나라에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를 잘 못하면 좀 소위 말해서 수준이 낮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분위기 속, 그런 공교육 환경 속에서 그렇게 피해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워낙 좀 어렸을 때부터 언어를 좋아해가지고 국어나 영어 같은 거는 학원을 안 다녀도 혼자 공부해서 이제 점수를 나쁘지 않게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프랑스에 가서 느낀 건데요. 내가 아무리 한국에서 언어를 잘해도 시험 성적을 잘 받았어도 막상 실전에 가서 실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원어민들을 만나면 제 시험 성적이 얼마나 좋았든 그게 다시 영어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였어요. 사람과 대화하는 건 시험을 봐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였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외국인들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 나라잖아요. 워낙 자기 문화, 자기 나라 말에 자부심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외국인들이 한국말 한다 이러면 신기하고 좋아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잖아요. 프랑스는 분위기가 어땠냐면 너 프랑스 말 못해? 그러면 참 안 됐네. 내가 굳이 프랑스말 못하는 애랑 왜 놀아야 하지?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겁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너는 영원히 우리 사회에 끼지 못해 라는 그 철벽 같은 분위기에서 저는 많이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나 스스로를 향한 기대도 있었고 주위 사람들의 기대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프랑스어를 잘하지 못하면 난 여기서 살아남지 못해. 그런 생각이 나는 언어를 잘하지 못하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까지 이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땐 완벽해 보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난 한마디도 하지 않을 거야. 이 지경까지 가게 된 거죠. 결국엔 이것도 임포스터 신드롬이랑 좀 관련이 있네요. 지금은 제가 프랑스에서 떠난 지 3년 정도 됐거든요. 3년 좀 넘었나? 시간이 이렇게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조금이라도 제가 외국인이란 걸 티를 안 내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이미 생긴 걸로도 충분히 외국인이라는 걸 알리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외국인 티를 내기가 싫어서 말을 못하고 자꾸 구석으로 가고 자꾸 눈에 안 띄는 곳으로 가고 웬만하면 내가 말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웬만하면 내가 눈에 띄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심해져서 결국에는 집 밖에 몇 발자국만 나가도 공황 증세가 오는 그런 증상까지 보이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완벽하게 준비를 했었어야 됐어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나 비웃음 당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학교에서 발표를 한다. 뭐 그건 당연히 대본을 써서 달달 외워야 되는 거고 집 앞 마트에 가서 뭘 물어봐야 된다 하면은 쪽지에 적어서 그거를 꼭 안고 가고 그랬었어요. 남들이 너 불어 잘한다 해도 저는 믿지를 못했어요. 어차피 다 외국인 치고는 잘한다 라는 뜻이겠지. 어쨌든 난 외국인이라는 거잖아. 나는 이방인이라는 거잖아. 내가 외국인인 거, 한국인인 건 상관없는데 거기서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여기에서 소외되는 이방인 취급을 받는 게 저는 굉장히 공포스러웠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실수에도 누구보다 저 스스로를 제가 구박했습니다. 저는요, 영어든 불어든 잘 말하는 사람이 되게 부러웠어요. 근데 그보다도 더 부러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원어민급은 아닐지라도 이제 막 배우는 단계라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뻔뻔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미치도록 부러웠습니다. 지금도 부러워요.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또 스스로를 엄청 탓했고요. 이게 또 답이 없는 게 사람들한테 이 고통을 털어놓지도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해요.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나 스스로 나 부족해 도와줘 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렇다고 공부를 한다 하면은 다른 방식으로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참 제가 말하면서도 참 노답인데 이미 나는 내 머릿속에서 잘 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걸 몰라서 공부하고 있다고? 거기서도 자괴감이 엄청 오는 거예요. 자괴감이 계속 들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돼요. 결국엔 언어를 잘하냐 못하냐 이 수준을 뛰어넘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미워하는 수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저도 너무 힘들어서 상담을 했어요.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캐럴 씨는 스스로를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지 않고 내가 뭘 잘해야만, 언어를 잘해야만 사랑받을 가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요. 윤여정 배우님처럼 위트 있는 사람은 한국어로 말하든 중국어로 말하든 영어로 말하든 그 위트가 그대로 드러나고 어떤 말로 하든 그 사람 자체가 언어로 드러나는 것뿐이다. 언어는 그러니까 말하는 도구일 뿐, 나를 표현하는 도구 중에 하나일 뿐인데 저는 그거를 가지고 내 가치를 판단하는 잣대로 세우고 있던 거죠. 결국 내가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지 못하면 어떤 언어를 하든 외계어를 하든 나는 나에게 별로인 사람인 거예요. 혹시나 저처럼 경험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음의 문을 천천히 조금씩 여세요. 목표를 계속 낮게 잡으세요. 무조건 당신의 컨디션, 당신의 기분에 맞추세요. 이 말인즉슨 내일 지구에 행성이 떨어져요. 근데 이 행성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 여러분이 내일 유엔에 가가지고 당장 영어로 연설을 해야 돼. 그래야만 이 떨어지는 행성을 막을 수가 있어. 그런 임무를 지닌 게 아닌 이상 영어든 뭐든 천천히 살금살금 다가가세요. 왜냐? 당신이 영어보다 소중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계속 달래듯이 먹잇감으로 슬금슬금 유인하듯이 그렇게 다가갔어요, 저한테. 그리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해줬어요. 영어는 너를 판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야. 영어는 그저 한 집단이 사용하는 언어이고 네가 이걸 배우고 있다면 훌륭한 자기계발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성취감의 영역인 거지 네가 누군가에게 판단당하고 가치를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아니야. 근데 이게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워낙 우리는 숫자로 판단당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게 막 스스로에게 설득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래도 멈추지 말고 해야 돼요. 그렇게 처음에는 노래 가사 외우기로 시작해서 한국어 자막 없이 이 영상도 봐볼까? 그래서 유튜브 영상도 조금 봐보고 뭐 드라마를 보다가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다. 그럼 한번 써보고 좋아하는 책이 있으면 한번 사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문장만 보기. 이런 식으로. 낮춰도 돼요. 더 낮춰도 돼요. 더 쪼개도 돼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새 제가 화상 영어도 20분씩 할 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긴장은 되지만 예전보다는 좀 긴장도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평소에 혼잣말도 해보는 거예요. 처음엔 진짜 어색해요. 하지만 그냥 해보는 거예요. 외국어를 공부할수록 느끼는 게요. 자기 자신이 겪은 문화, 역사, 배경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너무 거창하지 않나 싶으면 존중. 존중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고유의 문화에서 자라났고 한국어를 쓸 수 있고 한국인과 소통할 수 있어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부터가 저는 정말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내 문화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다른 나라의 언어도 그 언어에 녹아있는 그 나라의 문화권이라든지 그 역사를 열린 마음으로 풍부하게 배울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언어에서 굉장히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자기를 미워하는 지름길이더라고요, 결국에는. 저는 그 지름길에서 빠져나와서 제가 원래 가려던 제 길을 가보려고 해요. 옛날 기억이 나요. 중학생 때 숙모랑 미국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그때 어떤 아이스크림 가게를 갔는데 직원이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인 켈은 어떻게 이 상황을 파악했냐면 직원이 아이스크림 컵을 들고 한 손에는 그 스쿱을 들고 뭐라고 물어보니까 정황상 맛 몇 개를 담을 거냐는 뜻일까? 제가 한 말이 이거였어요. How many? 하니까 직원이 yes, yes 하면서 맞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희도 신나가지고 쓰리 하고 막 대답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되게 짜릿했어요. 대화가 통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요. 그때의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게끔 하고 싶어요. 별거 아닌 소소한 대화에도 나 참 잘했다. 뿌듯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제 컴플렉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많이 나아졌다는 증거 같아서 굉장히 지금 좀 행복해요. 이게 나아질 수 있긴 한 거구나 싶었고요. 저 같은 경험을 겪은 분들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이겨내셨거나 아니면 다른 컴플렉스를 겪고 있는데 이겨내는 중이시거나 겪고 있거나 하시면은 댓글로 그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서로에게 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본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데에서 댓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뭐 저한테만이라도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그 자체로도 참 완벽하고 괜찮다. 정말 괜찮다. 진짜 괜찮다. 이런 메시지를 드리며 영상을 마쳐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유엔에 가가지고 당장 연어로